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나온 곳은 CR 방앗간이라는 곳에 나왔고요. 여기는 원래 이제 소방학교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타워도 있고요. 소방 타워도 있고 뒤에 소방서가 있는데요. 소방관을 양성하던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전하면서 이것들이 좀 사용되지 않던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 유유시설을 새롭게 도봉의 이제 문화도시를 대한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바꿨습니다. 밖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이트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이제 전시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저희 전시회의 가장 메인은 1층인데요. 여기는 문화도시관이라고 해서요. 그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는 또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메인 전시는 여기 문화재생으로 폐시설을 깨우다라는 이곳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같이.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문화재생으로 폐시설을 깨우다라는 이런 이제 전시 제목이 있고요. 그 폐산업시설이라든지 뭐 전국의 각지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휴공간으로 버려졌으면 지역에서 뭔가 흉물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의 기능이 멈춰진 유휴시설을 저희가 새롭게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재생하는 그런 전시를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신 곳도 원래 소방학교로 쓰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유휴시설로 되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인데 저희가 이렇게 전시관을 꾸며서 다시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소방학교라는 기능 말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이 공간을 이제 다시 끼웠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전국의 6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화재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전시를 보시죠. 전시장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팔레트 구조물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전국의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담양군의 이제 담빛 예술 창고인데요. 원래 그 쌀을 보관하던 곳이었고요. 10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4년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2개의 건물이 있고요.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담양군에 마찬가지로 해동 술 공장이라고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주조장이라는 공간은요, 1960년대부터 전통 주조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던 곳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간 이것도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심이었는데 인접 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업 공간이 많이 사라지고 이곳이 우범지대로 이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곳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새롭게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재생 홍보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쪽이 원래 이제 술 공장이었으니까 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문학 속의 술 이야기라든지 막걸리의 온기, 그다음에 막걸리 향을 담아내다 같은 원래 이곳이 막걸리를 만들던 어떤 막걸리 생산했던 공장을 넘어서 문화로서 술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지역에 어떤 지역을 새롭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완주군의 삼례 책마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책마을이라고 사실은 책이라는 컨텐츠가 뭐 지역,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이긴 한데 사실 전국에 책을 가지고 주제로 한 본격적인 문화 공간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완주군의 삼례 책마을이 가장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926년도에 일제가 그 삼례역을 지어서 이 역을 통해서 그 쌀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그것이 1970년대 삼례 농협의 비료 창고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완주군이 이렇게 창고로 쓰였던 걸 매입해가지고 개조해서 고서점이라든지 현책방, 고미술점, 그다음에 북카페 등 책을 통한 다양한 이제 공간들로 만들었고요. 2016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그 해만 2,000명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7년에는 23,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례 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다양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활동을 했던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가 일부 소방학교로서 쓰였던 예전에 간판이 있어서 저희가 요거는 치우지 않고 따로 그대로 뒀습니다. 여긴 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창 청춘 맨션이라는 이제 건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한국담배임상공사, 지금 KTNG라고 하죠.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창고 유일부지하고 사택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역사회와 청년과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가 아직도 대구에 북성동하고 이런 데 살아 있는데요. 그런 걸 연결하는 어떤 도시문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만들었고요. 다양한 실험적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은 문화도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다양한 어떤 실험적인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의 지역 문화의 랩으로서 다양한 발신 기지로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공간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사택과 창고였던 공간을 수창 청춘 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젊은 작가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활동하고 또 향유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또 전시하고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 전시 일관을 마쳤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과거의 이 소방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진을 저희가 남겼습니다. 흑백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 소방학교를 지금 문화도시 전시관으로 바뀌기 전에 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과거의 소방학교를 쓰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서 바뀐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쪽에 전시장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전시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방에는 이제 해외 문화도시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해외 전시 사례를 봤고요. 사실 문화도시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문화 재생을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도시 활력을 새롭게 집어넣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국내같이 문화도시라는 이름이 아니지만은 유럽 문화수도라는 타이틀로 해마다 그 유럽에서 도시를 선정해서 문화수도로서 그 관광 활성화하고 이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수도라는 걸 매년 지정하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지 공예, 음악, 디자인, 미디어 아트, 또 음식, 영화와 같이 다양한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도시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의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한 도시로서 소속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도시들이 가진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같은 것들을 한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지정됐던 곳인데요. 영국의 이제 엑스터라는 도시, 여기는 이제 문학 도시로서 선정이 된 곳이고요. 네. 쿠바의 아바나, 많은 이제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쿠바는 저희가 체게바라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뭔가 예술가들의 감흥을 줬던, 영감을 줬던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 역시 이제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쿠바의 재즈가 이제 또 다른 서구의 재즈와 굉장히 미국 재즈와 다른데, 그래서 그 이제 2월 달에 한 달 내내 음악 축제도 열리고 이렇게 음악의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쿠바는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 문화 네트워크 음악의 도시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양저우는 음식의 도시로서, 또 이제 사라예보는 영화의 도시로서 이렇게 마치 해외여행을 지금 코로나 때 못 가는데요. 해외여행 가듯이 다른 나라 만날 수 있고요. 2018년에는 네덜란드에 레이우아르덴이라는 이제 그런 네덜란드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2018년도에 몰타의 발레타라는 그 몰타 공화국의 수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유럽 문화 수도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은 모르시는데 이탈리아 마테라라는 도시라든지 불가리아에 있는 플로브디프라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2019년에 유럽의 문화도시로서 선정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하는 곳이 있고요. 굉장히 보시면은 아름답습니다. 노을진 석양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이제 올해 아일랜드의 골레이라는 도시와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의 리에카라는 작은 도시가 그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서 발전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시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시민 스스로 현 도봉이라는 참여형 전시가 있는 곳이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봤던 사례들하고 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예전에 세탁실하고 체력 단련장을 쓰였던 곳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거울이 있잖아요. 그 헬스장에 있는 거울이었고요. 원래 여기가 이제 소방학교에서 체력 단련을 썼고, 이 거울 뒤편이 바로 이제 그 세탁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쓰던 거 저희가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시민 참여 공간으로 바꿨고요. 여기 CR이 만들어가는 존중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주제로요. 저희가 왜 도봉구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고요. 사실은 지금 다양한 국내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외 전시를 보신 것처럼 문화 재생으로서 지역의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많은 뭐 관광객들을 불러오는 그런 명소들을 봤는데요. 사실 도봉구 하면은 떠오르는 명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문화 불모지다 아니면 이제 이곳에서는 뭐 문화 별로 이렇게 갈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건 어떤 거대한 시설이나 뭐 거대한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씨알,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처 주변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도봉구의 저력, 또 도봉구에 가진 어떤 시민의식, 또 그런 시민의식이 만든 문화적인 어떤 새로운 운동이라든지 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공간들은요, 다 그 도봉구에 있는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학동 은행나무라는 공간은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546번 방학동 546번지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방학동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되게 멋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호수인데 약 830년 정도 된 나무래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개발로 이 나무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지키고자 그 이제 시공사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서 지금 방학동 은행나무 예술제를 행사를 열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간송 전영필 선생님 너무 잘 알죠? 일제 시대 때 저희가 사실은 일제한테 많은 거를 수탈 당했는데 한국의 국보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그 문화재를 다 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송 미술관을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그런 국보급의 굉장히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 간송의 옅집이라고 해서 도봉구에 그 간송 전영필 선생의 옅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송의 정신을 지금도 이어받아서 문화 주체성이라든지 문화를 가지고 그 어떤 문화 정신을 지키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간송 기념관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시를 보시려면요, 이 내용들을 다 보시고 여기는 스티커를 통해서 여기 이제 방학동, 쌍문동, 도봉동까지 총 4개의 동이 있는데요. 위치 찾아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색깔을 맞춰가지고 거기다 이제 붙이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시민 참여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공간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의 마지막 공간이고요. 분위기가 아까 어두웠던 공간과 달리 굉장히 밝잖아요. 네, 여기는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문화도시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텍스트와 뭐 정보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전시를 통해서 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스스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런 팔레트로 구성해서 저희가 서가를 만들었고 또 이제 벽에 이렇게 스탠드라든지 여기서 책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크게 여기는 그 자료관은 크게 3곳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간행물이라든지 뭐 문화도시사 결과물 또 이런 다양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문화재생 관련된 다양한 도서라 중에서 이제 매거진도 있고요. 또 국내 단행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문화를 짓다라고 해서 그 다양한 이제 문화재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 그 유승호 교수님이죠. 강원대학교에 계신 유승호 교수님이 문화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는 책으로 이 책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외에도 세운상가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해외 이제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 해가지고 유럽의 사례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그 둔촌동에 이제 중흥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아파트가 헐리고 재개발되는데 거기 기록들을 남겨놨던 그런 책들.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 그 아파트의 마지막까지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CR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층 전시는 이것으로 저희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2층에 올랐습니다. 2층 이름은 예술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회복을 위한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2층 전시 크리에이터 하신 이은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회복을 위한 예술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회복을 위한 예술 도봉 사람 이야기를 담다라는 전시인데요. 그 12명의 선정된 이제 도봉 작가들과 그 12명의 도봉 주민들이 1대1 매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작가님들이 그분들의 삶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그런 그런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작가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도봉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같이 만든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방방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면서요. 네, 또 각 전시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첫 번째 작품은 김문 작가의 도봉구인 정지혜라는 작품입니다. 상동에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 도봉구 주민 정지혜님의 정체성을 사진과 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지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수집하고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여행, 직업, 운동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진 작품 5점, 텍스트 작품 5점, 책 1권을 제작했습니다. 작품에서 정지혜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5가지 주제에 맞는 장소, 포즈, 의상, 구도까지 정지혜님이 선택하셨고 카메라 셔터도 직접 눌러서 자화상 형식의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작가는 사진 속 모델이 작품의 객체에서 주체로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봉구민 정지혜님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나강호 작가의 작품은 한 명을 위한 전시입니다. 제목처럼 주민 김준엽님 한 명을 위한 전시인데요.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접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를 위해서 작품들은 산, 나무, 들판, 사람과 같이 쉬운 소재들로 그려졌습니다.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가는 주민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아래에 감상평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작품에 대한 댓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다른 주민들도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이지은 작가의 엄마의 로망입니다. 작가가 인터뷰한 김태은님은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2015년 도봉의 한 빌라로 이사온 이후에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이라 만족해하고 있지만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 욕망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지은 작가는 엄마가 가진 아파트에 대한 로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엄마의 로망이 아닌 거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얽힌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이기심, 그 양면성을 읽어볼 수 있는 허구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시는 신승규 작가의 환상통입니다. 환상통은 허통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몸의 한 부위나 장기가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족의 완전함이라는 환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중심점에 있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출산을 한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도봉구민 황유선님은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엄마가 된 순간부터 그저 엄마가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 당연한 역할, 당연한 현상 아래 숨은 이야기들을 라인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육아 과정에서 오는 엄마의 수많은 고민과 남모를 아픔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5번째는 손지영 작가의 이면의 박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는 각자가 꿈꾸는 이면의 삶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이 작품은 시작됩니다. 작가의 인터뷰 대상자 김영하님은 과학자이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을 연구하면서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로운 예술을 동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가 꿈꾸는 이면의 삶에 집중하면서 가상의 방을 만들었는데요. 주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상상으로 만들어 연출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보시면 주민의 일상을 암시하는 물건들의 그림과 실리콘으로 캐스팅된 물건들, 빛이 퍼져나오는 서랍이 있습니다. 특히 서랍 안에는 하얀 종이가 쌓여 있는데요. 그 종이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오고 있는 서랍 위에 올려놓으면 숨겨진 텍스트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숨겨진 텍스트들은 주민과의 첫 대화 내용입니다. 6번째 작품은 정주하 작가의 연결된 떨림입니다. 작가는 2020년 갑자기 맞이한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연결과 관계에 대한 고찰을 작품으로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화가, 도예가, 소방관, 미용사인 도봉구민 4명을 모델로 사진을 찍고 본인의 사진과 함께 전시장 연출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은
빨간 끈과 바람, 물방울 소리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묘한 떨림과 연결을 통해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유소영 작가의 작품인 보이지 않는 날개짓입니다. 평소 작가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김민아님의 전업주부라는 직업 노동에 집중했습니다. 생활 노동자로서 그녀의 노동에 대해 인터뷰하며 그 장면을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걸레질, 빨래, 설거지 등 전업주부로서의 노동 과정도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고 노동이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를 영상과 3D 조형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는 노동이 가진 사회적 지위, 개인의 만족, 주변의 인정 등 복합적인 욕망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윤선 작가는 지역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서 마스크 시리즈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주민 김재민님의 일상 속 장소를 수집했습니다. 근무처, 도봉구만의 멋진 풍경,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 일상 공간 등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만의 공간을 작가는 마스크라는 장치와 사진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민님은 작가가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일상 속 공간들을 함께 여행하며 사진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 전시된 10점의 사진이 그 결과물입니다. 사진 속에 숨은 얼굴은 감춰지지만 그럼으로써 관객은 그 실체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됩니다. 작가의 마스크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9번째 작품은 김민지 작가의 웰컴 투 마이 홈입니다. 작가와 주민인 박종희님은 약 30년 정도 도봉구에서 거주했다는 공통점과 도봉구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백조 아파트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건축된 백조 아파트는 곧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가는 곧 사라질 이 아파트를 전시장에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얇은 종이에 복사된 아파트는 건물의 외벽과 난간, 들어가는 문, 아파트 앞 가로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우리의 기억과 거기에 또 새로 생겨나는 흔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작품은 김재현 작가의 펼쳐진 자리입니다. 작가는 20대 중반에 이제 갓 졸업을 앞둔 대학생 정유진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때이지요. 현재 자신의 불안한 위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품고 있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문득 가장 평범하고 흔하게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가 오버랩되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주점, 포장마차 등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는 사용할 때는 하나씩 펼쳐 사용하다가 쓰지 않을 때는 겹쳐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이 의자들이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탑이 되어버린 그 무더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요. 이희원 작가의 작품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는 주민 김영수님의 잊지 못할 기억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또 다른 순간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늦은 여름 두 아이와 함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포트로 아파트를 즐겼던 주민의 행복한 순간은 작가에게 전달되면서 동물이 티파티를 즐기는 동화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토끼, 펭귄 등 동물들과 음식은 모두 작가가 제작한 인형 작품들입니다. 일상에서 만난 동화 같은 순간을 즐겼으면 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박미영 작가의 웰컴 투 도봉 빌리지 삭스타운입니다. 작가가 만난 주민 김정욱님은 양말목으로 리사이클링 공예품을 제작하는 생활예술인입니다. 도봉의 양말 공장들과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그들의 번영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실제로 도봉의 창동, 방학동에는 아직 200여 개의 양말 공장이 존재하고 양말 특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곳에서는 한국의 양말 70%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공장이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말 공장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는 양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도봉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작품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삭스타운의 모습을 도자기 설치로 재현하고 공장 내부 사진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님 여기는
이렇게 입구가 되게 특이한데 어떤 공간이에요? 예학교 학생들의 작품이고요. 이제 네.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김인호 선생님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한 작업입니다. 예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학교는 경계선 지능 장애에 있는 친구들이 그 예술로 치유하는 대안학교이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은 3층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3층은 이제 커뮤니티 스페이스 CR이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그런 공간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가구가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가구들은 이제 윤현선 작가가 디자인한 작품들이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에도 이제 카펫이 이제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점점 말풍선. 네네. 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재를 통해서 네. 대화하는 곳이다라는 걸 또 네네 맞습니다. 알려주는 거고요. 네. 뒤에 보니까 되게 라운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튼으로 벽면을 구성했는데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커튼을 닫고 이제 프라이빗 창은 그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소방 학교였기 때문에 약간 네, 이런 색깔을 쓴 네, 거예요. 여기가 소방학교였기 때문에 네. 안전에 대한 의미로 검고 노란 스트라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경고에 주의하라고 주의의 워닝의 의미로. 표시가 있죠. 네네. 그리고 밖에 보니까 위 커넥트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아마 그 소방관 제복에 있는 마크인 네.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 빈백에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소방관들의 작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원래 식당이었죠. 네, 소방학교 식당이었던 곳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 커넥트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관과 도봉 주민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안전 지킴이인 소방관과 이제 문화 지킴이인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그런 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의미가. 블라인드도 이쁘고요. 네. 그러면은 안쪽에 하니까 또 약간 원래 네. 주방으로 쓰였던 공간이 있는데 네네. 네, 여기는 원래 이제 주방 안쪽에 그 식당의 주방이었던 네네네.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마음 샤워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 정말 샤워기 달려 있어요. 네,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벽면이 이렇게 타월이잖아요. 네. 예전에 주방 공간이긴 했지만 주방 공간들이 다 철거가 됐고 네. 그 타월을 타일을 통해서 네. 저희는 이제 목욕탕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샤워기를 설치를 하고 그 아래에 이제 흐르는 물은 함석헌 선생님의 명문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이렇게 명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보는 눈은 흐린 눈이다. 이게 이제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거죠. 흘러내리는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도봉구에 또 아주 유명하신 또 네네. 분이지 함석현 선생님. 네. 네. 사랑은 하나 됩니다. 둘이면서 하나 됩니다. 둘이면서 둘인 줄 모르는 뿐만 아니라 하나이면서 하나인 줄 모를 만큼 하나여야 사랑입니다. 뭔가 되게 멋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네, 근데 깊이가 어렵지만, 있는데 네,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곱씹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남은 설명 추가로 해주실 공간이 있나요? 네, 바로 옆으로 네, 가시면 같이 이동하시죠. 여기는 이게 담소장인데요.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회의나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여기서 진행한다면 놀이처럼 네.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면은 이제 김태중 작가의 작품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작품의 의미는 이제 CR에서 문화의 꽃이 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담소를 통해서 네. 이제 CR의 문화를 키워가는 네. 이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게 푹신할 것 같아요. 네네. 안전하기도 하고. 네. 저희 1층 공간은 이제 문화도시관이었고요. 2층 예술관이었죠. 그리고 3층 커뮤니티 스페이스 CR인데요. 저희 이렇게 1, 2, 3층을 다 둘러봤습니다. 소방학교의 멋있는 변신 그리고 또 지역 주민까지 참여한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 그 하나의 어떤 문화의 CR이 되어서 또 확 꼽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저희 작품들 소개해 주신 큐레이터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